네, 안녕하세요. 축구생각입니다. 수요일과 목요일에 있는 프로토 총 5경기 준비를 해왔고요. 아침 경기들 그리고 유로 한 경기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 인플레이 게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배당이 좋습니다. 배당이 좋고 다양한 이벤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씩 이용해 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가입도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입하실 때 추천인 띵크 입력해 주시면 만원 상당의 포인트가 지급이 됩니다. 그래서 추천인 같은 경우에는 고정 댓글로 남겨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경기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비슬고베의 경기고요. 일단 이 경기는 컷 경기라서 이 경기를 가져가는 것도 좋은데 이 컷 경기라는 점을 꼭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컷 경기는 보통은 좀 이변이 나올 때도 좀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리그 경기보다는 좀 로테이션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일단 주중에 컷 경기이고 또 주말에 리그 경기가 있는 J리그 팀들이기 때문에 조금은 조심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일단 배당적인 확률은 승패 쪽을 국내와 해외 둘 다 승패 쪽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상대 전적에서도 7승 2무 1패로 비슬고베가 도쿠시마 상대로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일단 저는 이 경기는 배당적인 확률도 일단 승패 방향으로 좀 나눠지는 모습들, 그리고 도쿠시마가 비셀고베 상대로 약했었던 모습들과 경기력도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은 이 경기는 좀 비셀고베가 유리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비셀고베 승 쪽을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도쿠시마 같은 경우에는 수비가 불안한 편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공격적인 모습, 지난 경기도 뭐 결국엔 자책골이긴 했었죠. 공격적인 모습에서의 이렇다 할 모습, 특색 있는 모습을 좀 보여주진 못하는 것 같습니다. 미야시로가 고군분투하고는 있지만 미야시로만으로는 조금 힘든 그런 도쿠시마의 공격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비셀고베 같은 경우에는 뭐 지난 시즌이라든지 아니면 이번 시즌 초까지만 하더라도 이 이니에스타를 비롯해서 이 선수들의 이 패스, 침투 패스를 넣어주는 게 굉장히 좋았었고 침투해서 들어가는 움직임 자체는 좋았었지만 이 마무리에 있어서 좀 아쉬운 모습들을 보여줬었던 팀이 비셀고베인데 뭐 이번 시즌에는 더글라스도 그렇고요. 그리고 특히나 후르아시가 지금 엄청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라인 브레이킹 뿐만이 아니라 득점을 만들어내는 모습들, 세트피스에서도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비셀고베라서 도쿠시마가 수비가 불안한 편은 아니지만 비셀고베가 이 경기는 충분히 잡을 수 있는 경기라고 생각을 해서 승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언어버 같은 경우에는 언더 쪽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최근에 비셀고베의 모습을 봤었을 때는 비셀고베의 모습 최근에 결정력이 굉장히 좋죠. 그래서 좀 오버도 조금 고민이 됐긴 했지만 일단은 비셀고베가 주중에 헛경기에서 좀 로테이션을 돌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도쿠시마 역시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점수가 나온다면 그 상태에서 무리하는 것보다는 좀 지키려는 방향으로 갈 가능성도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이 도쿠시마가 말씀드렸듯이 수비가 불안한 팀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이 경기는 득점이 좀 많이 나오지 않는 언더 쪽의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해서 언더 쪽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핸디캡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렸듯이 득점이 많이 나올 경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비셀고베 1점차 승리가 가장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비셀고베 핸디캡 무승부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경기부터는 이 인플레이 게임에서 24시간 기준으로 업데이트가 되기 때문에 아직 업데이트가 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좀 이른 시간에 촬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경기부터는 이 한글 표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포항 대 나고야의 경기고요. 배당적인 확률은 일단 무승부가 가고 동일 배당에서 한 번이 있었는데 이 데이터가 한 번밖에 없어가지고 이것을 넣기는 조금 애매해서 그냥 없다라고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일단 정배당은 나고야가 정배당을 받았고요. 상대 전적에서는 조별 리그에서 나고야가 승리를 했었죠. 지금 나고야는 1위에 위치를 하고 있고 포항 같은 경우에는 이 경기를 좀 잡아야 하는 위치에 놓여져 있습니다. 물론 지게 되면 지금 이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같은 경우에 호주 팀들의 뭐 불참도 있고 해서 지금 2위 팀들, 지금 조별 리그가 5개 조가 진행이 되고 있죠. 그 5개 중에서 2등 팀들 중에 이제 5개 조기 때문에 2등 팀이 5팀이 나오겠죠. 그 5팀 중에서 3팀만 올라갑니다. 한마디로 이 2위 팀들 중에서 승점이 더 높고 그리고 이제 뭐 승점이 더 높다라거나 아니면
승점이 동일할 때는 이제 골득실을 보겠죠. 그래서 포항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이 경기에서 승점을 좀 쌓아야 하는 입장입니다. 나고야 같은 경우에는 이 1위의 순위를 좀 지키면 유리하겠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포항이 지난 경기에서 나고야에게 좀 대패를 하면서 좀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줬었긴 하지만 지금 포항도 경기력이 점점 좋아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지난 경기 때 좀 아쉬웠던 그런 무승부의 모습도 있었긴 하지만 저는 그래도 괜찮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나고야가 공격적인 모습에서는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팀이지만 수비적으로 불안한 부분들이 있고 또한 포항은 동기부여가 굉장히 큰 그런 모습을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좀 포항이 역배당을 받았지만 저는 충분히 이변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본다면 저는 이 경기는 조금 더 무승부에 가까운 경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무승부로 말씀을 드리고요. 원오버 같은 경우에는 오버 쪽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제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나고야가 선제골을 좀 넣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공격력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포항은 송민규가 없는 부분은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뭐 임상엽이라든지 타시가 뭐 침묵은 하고 있어도 그래도 조금만 살아나면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선제골을 먹힌 상황 속에서 좀 치고박는 그런 경기가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2대2의 무승부 정도로 두 팀 다 수비가 단단하진 않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오버 쪽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핸디캡 같은 경우에 무승부로 이변을 보고 있어서 포항의 핸디캡 승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경기입니다. 간바오사카 대 템피로버의 경기고요. 이 경기는 배당적인 확률은 없습니다. 상대 전적에서는 간바오사카가 템피로버를 잡았었고요. 저는 이 경기는 좀 간바오사카가 좀 손쉽게 이기는 경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똥배당을 받았죠. 똥배당을 받을 만큼의 템피로버의 경기력이 좋지 않습니다. 템피로버의 경기력이 가끔 역습을 보여주는 장면이나 압박에서의 좋은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수비적으로 봤을 때는 제공권도 너무 불안하고 수비의 실수도 많고요. 침투 선수를 놓치는 부분들도 많습니다. 간바오사카의 경기력이 좋다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템피로버가 너무 못하고요. 그리고 간바오사카 같은 경우에는 크로스나 세트피스에서의 상황은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포항의 경기처럼 간바오사카 역시 이 본선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일단 많은 득점 그리고 반드시 좀 승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경기력적으로도 그렇고 동기부여적으로도 그렇고요. 간바오사카의 승을 말씀을 드리고요. 언어버 같은 경우에 이 경기는 기준점이 3.5점인데 저는 이 경기는 좀 간바오사카가 대승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아무래도 골득실적인 부분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간바오사카 입장에서는 많은 득점을 해야 하는 상황이고 분명히 공격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게 본다면 저는 3.5점 정도는 충분히 넘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오버 쪽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핸디캡 같은 경우도 말씀드렸듯이 간바오사카의 대승을 바라보고 있고 3점차 이상의 승리는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판단 하에 간바오사카의 핸디캡 승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4번 경기입니다. 치앙라이 대 전북의 경기고요. 일단 이 경기도 과거 동일배당이 데이터가 적었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도 좀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상대 전적에서는 조별리그에서 전북이 승리를 했었죠. 일단 치앙라이 같은 경우에는 침투하는 모습이나 역습에서의 좋은 부분들 그리고 중거리에서의 한방을 보유하고 있고요. 수비적으로는 크로스에서 좀 취약하고 중앙 공간에 대한 불안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전북이 로테이션을 돌릴 가능성도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일단 치앙라이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좀 지금 2위를 탈환하기 위해서는 지금 상황에서는 승점이 꼭 필요한 상황이죠. 두 팀 다 이 두 팀의 모습을 봤었을 때 동기부여가 더 높은 쪽은 치앙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전북은 좀 그다지 무리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좀 이기고 있는 상황이 나온다면 무리하기보다는 좀 지키는 방향으로 좀 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은 구스타보의 최근에 아침에서의 활약도 굉장히 좋고 많은 득점을 만들어내고 있죠. 크로스 상황뿐만이 아니라 이런 침투하는 모습들 이 또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최근의 전북이라서 일단 이 경기는 치앙라이 상대로는 무난하게 이길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해서 치앙라이의 패로 말씀을 드리고요. 언어버 같은 경우에는 이 경기도 기준점이 3.5점인데 저는 언더 쪽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치앙라이가 분명히 좀 공격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크고 전북은 충분히 이길 만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기력적으로 봤을 때. 하지만 이 전북이 득점하고 있는 그런 리드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그다지 무리할 것 같지는 않다라는 생각이 좀 지배적이라서 그렇다면 좀 지키는 방향으로 가게 된다면 득점이 의외로 많이 나오지 않는 그런 언더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해서 언더 쪽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핸디캡 같은 경우에는 이 경기는 플러스 2점이죠. 치앙라이 기준으로 홈팀 기준 플러스 2점으로 봤었을 때 전북의 핸디캡 무승부 쪽으로 저는 전북이 승리는 하겠지만 대승을 하는 결과보다는 좀 어느 정도 득점을 하고 좀 지키는 방향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핸디캡 무승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 경기입니다. 잉글랜드 대 덴마크의 경기고요. 배당적인 확률은 승쪽을 가리키고 있지만 무와 패의 빈도도 있습니다. 상대 전적은 3승 1무 3패로 동일합니다. 일단 잉글랜드는 따로 설명하진 않겠습니다. 이 덴마크 같은 경우에는 뭐 돌베르 선수 톱 선수죠. 그리고 브레이스웨이트 바르셀로나 선수가 있고요. 뭐 델라니나 호이비에르 그리고 키에르, 크리스텐센, 베스테르고르 그리고 뭐 바스와 슈마이켈 키퍼 스쿼드는 그렇게 나쁘지는 않은 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에릭센이 없는 부분은 좀 아쉽긴 하지만 에릭센이 없음으로 인해서 조금 더 에릭센을 위해서 더 열심히 뛰는 것 같다라는 느낌도 드는 팀이 덴마크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기적인 측면에서는 압박이나 이제 활동량도 굉장히 많고요. 좌우 전환하는 모습들이 굉장히 좋습니다. 또한 이 측면에서의 공격도 좋고 침투나 역습도 좋은 편입니다. 수비적으로 봤을 때는 측면에 대한 공간들에 대한 불안함을 가지고 있고 크로스의 상황에서도 불안한 부분이 있습니다. 중간 공간이 많아서 중거리 허용도 좀 많고요. 일단 이 경기는 잉글랜드가 좀 고전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덴마크의 좌우전환이 굉장히 빠른데 잉글랜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번 유로에서의 실점이 없는 팀이긴 하지만 이 덴마크의 이런 빠른 좌우전환에 잉글랜드의 좌우측 풀백들이 분명히 루쿠시오와 카일 워커가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이 두 명의 선수가 좀 공격적인 스타일이 좀 있기 때문에 덴마크의 빠른 좌우전환 또는 침투나 역습에서의 이런 측면의 공격들을 좀 생각을 해본다면 잉글랜드가 고전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 잉글랜드가 덴마크가 이번 유로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는 있지만 잉글랜드와의 스쿼드 차이는 좀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언더독의 덴마크가 잉글랜드까지 잡아내기에는 좀 저는 무리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잉글랜드가 뭐 최근에 경기력이 뭐 엄청나게 좋다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대진 운도 따라줬고 웸블리에서의 경기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해리케인이 이제 본선부터 좀 터져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잉글랜드의 무난한 승리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잉글랜드의 승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언어버 같은 경우에는 두 팀 다 조금 조심스럽게 나올 가능성이 크죠. 4강전이기 때문에 이런 토너먼트에서는 많은 득점보다는 좀 적은 득점이 나올 가능성이 더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잉글랜드가 지금 실점이 없는 팀이기 때문에 이 경기는 좀 언더 쪽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핸디캡 같은 경우에 말씀드렸듯이 득점이 좀 많이 나올 것 같진 않아서 핸디캡 무승부로 잉글랜드의 1점차 승리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5경기에 대해서 공유를 모두 마쳤고요. 1번 경기부터 가장 추천을 드리는 픽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번은 비셀의 승리, 2번은 포항의 오버를 가장 추천을 드리고요. 3번은 간바오사카의 핸디캡 승리, 4번은 치앙라이의 언더, 5번은 잉글랜드의 승을 가장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5경기 중에서 한 개의 픽을 가져와 봤고요. 부주력 픽입니다. 주력과 고배당 픽은 멤버십 회원분들에게만 공유가 되고 있고 단톡방 참여를 희망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제 멤버십에 가입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비셀고베의 승, 두 번째는 간바오사카의 핸디캡 승, 세 번째는 치앙라이의 언더를 가져가 봤고 4.4배당을 책정을 받았습니다. 우측의 인플레이 게임에서 비셀고베의 승으로 가져갔었을 때 배당이 더 높게 책정이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고요. 1.03배당 추가 보너스 배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한 번씩 이용해 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주중 프로토는 이렇게 마치도록 하고요. 저는 아마도 주말에 있는 프로토 경기들로 다시 찾아뵐 것 같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